미나상 콩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미야기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글쎄, 19살의 여대생이 할머니를 2014년 12월 7일 77세의 할머니를 도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죽여버린 한 여학생이 잡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애가 할머니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야. 나고야 지검은 전 나고야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1학년 여성 19살 여성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또 그 이름을 알아왔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당시의 현장 영상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오전 9시 40분 나고야시 쇼하구 야마하나초에 있는 그 나고야 대학 여학생, 당시 나이 일본 나이로 19살. 자, 그녀의 아파트 1실에서 그 아파트에는 목욕탕 안에서 어떤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이치 현경 그 경찰이 그 시체를 발견하고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여자생을 경찰로 체포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체가 발견되기 전부터 경찰은 그녀의 집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녀를 이미 미리 경찰서에 데리고 갔대. 자, 조사를 해본 결과, 자, 처음에 그녀에게 아파트 안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경찰이 물어봤는데, 처음엔 이 여대생이 안 되는데요? 왜요? 싫은데요? 라고 거부를 한 거야. 잠시 서로 좀 같이 가시죠? 라고 경찰이 그녀를 데리고 갔고, 오전 9시 40분경에 경찰이 그녀의 집안을 들어가서 시체를 발견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왜 그 여자 집에 미리 간 거예요? 기다려봐.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 거야. 자, 이 사진은 바로 피해자 분의 사진입니다. 자, 살해된 것은요, 기독교, 그 종교 활동을 하시고 있었던 그 모리 토모코상이었어요. 당시 나이 77세셨대요. 자, 그녀와 그러면 그 범죄자, 이 여대생이 무슨 관계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 할머니, 모리 토모코상이 그녀에게 기독교 종교를 권유하려고 방문을 했던 거야. 자, 그런데 그녀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부터 2014년 12월 7일, 그때부터 이 모리상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그럴 리가 없는데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와이프의 행방이 정말 안 오니까 불안해진 남편이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남편 당시 나이 81세셨어요. 어쨌든 그 모리상의 남편분이 아이치 현경에 실종 신고를 냅니다. 근데 경찰들은 사실 그렇잖아. 77세나 되는 할머니가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약간 좀 깜빡깜빡 거리시는 것도 있고 약간 좀 치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신가? 좀 기다려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주변 인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여대생과 만나서 그녀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어떤 증언이 나왔어. 그래서 이 경찰들이 수소문 끝에 이 19살의 이 여대생 집으로 방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경찰들이 집에 갔는데 이미 그녀의 아파트 그 욕실 안에서는 그 토모코 씨가 정말 처참하게 죽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19살의 그 여대생에게 그 시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모리상의 시체가 지금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있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 여대생, 19살 여대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죽여보고 싶었어요.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서 살해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발표에 따르면, 그 경찰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7일 낮 무렵에 아파트 숲에서 이 여대생이 도끼로 얻어 주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끼로 이 모리상의 머리를 수차로 가격을 합니다. 그 소녀한테 물어보죠. 네가 도끼로 머리 찍었어? 그 소녀가 네, 틀림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명이 긴가 봐. 죽지 않아서 머플러로 목 졸라 죽였어요. 자, 도끼로 몇 차례 때렸는데도 명이 다 끊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죽은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더 확실히 죽이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머플러로 목을 졸라가지고 죽였다. 머플러로 목을 한 번 더 졸랐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백을 해요. 자, 조사에 따르면 이 여대생은 12월 초에 모리 토모코 씨에게 종교 권유를 받기 시작해. 기독교 좋아요. 하나님 품 안에서 영광을 얻으세요.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몇 번이나 이 모리상한테 이 종교, 기독교, 이 모리상이 지금 속해 있었던 그 종교를 믿으라라고 좋게 권유를 몇 번이나 받아서 계속 몇 번 만났대. 그래서 모리 토모코 씨가 계속 종교 활동으로 이 여대생에게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자 이 여대생이 조금 짜증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종교 문제로 인해서 살해를 한 거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했지. 자, 그 모리상의 시체로부터 이제 부검을 했는데 세상에 외부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 시신이 완전 말도 안 되게 좀 처참했었고, 그리고 그 사체에 기간이 얼마나 됐었냐. 아마 사후 죽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그 목욕탕 안에서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라고 그 부검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12월 7일 아내가 실종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그 남편분.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의 사체를 찾았어. 자 2014년 12월 8일 그러니까 2012월 7일 날 이 여대생이 모리상을 도끼로 몇 번이나 찍어서 죽였는데 그래도 죽지 않자 머플러로 목을 졸라서 한 번 더 죽였어.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2014년 12월 8일 날 시체를 정리하지 않아. 시체를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예전에 제가 기묘한 이야기에서 가지고 온 범인들로 보아하면 토막을 내서 여기저기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빨리 냄새가 나지 않게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했을 텐데 이 여대생은 시체를 정리하지 않아. 근데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봤어. 아파트가 되게 작았어. 그런데 보통은 되게 그냥 작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막 빨리 얘를 치우려고 했는데 아마 이 여대생은 자기가 처음 죽인 사람이니까 전리품으로 목욕탕에 그대로 두고 몇 번이나 그 시체를 보면서 우와, 내가 죽였구나. 내가 진짜 사람을 죽였어. 대박. 이러면서 자기가 처음 죽인 그 사람을 죽였던 그 감촉, 죽였을 때 그 희열, 그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체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말들도 있었어. 자, 여러분들이 왜 그럼 그녀가 왜 사람을 죽였을까? 그 정도로 종교를 권유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걸까? 궁금하실 텐데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일단 일본어로 말을 하면은殺した後死体はどうなるか知りたかったです라고 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시체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라고 말을 했대. 자, 방바닥에 그냥 두면은 피가 아래층에 흐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녀는 피가 아래층까지 흐르지 않게 욕실로 질질 모리상의 시체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욕실에 팍 던져놓죠. 그런데 원래 좀 내가 아무리 사람을 죽였어도 그 시체 얼굴 보기 싫어서 약간 뭘로 덮어놓던가 할 텐데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욕실로 끌고 가서 던져놓고 뭐 얼굴에 뭔가 덮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같이 하룻밤을 지새웁니다. 시체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자신의 본가, 엄마와 아빠, 가족이 있는 미야기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왜 미야기현으로 돌아갔나요? 왜 본가로 돌아갔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센다이에서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이 센다이가 미야기현에 있는 동네 이름이야.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센다이에서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동네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죽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자기 본가로 돌아간 거야. 가족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고.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외부에서 본 그녀의 집 밖에서 본 그녀의 방이에요. 자, 일단은 이 집에서 그 시체를 죽이고, 모리상을 죽이고, 이 방 욕조에서 한 달 동안 이 모리상의 시체가 썩고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놓고 이 시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본가로 갔어. 그 정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 그런데 그녀도 19살의 그냥 한 명의 여자였던 것인지 모르겠어. 집으로 다시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직 시간 좀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 라고 묻지도 않았대. 그냥 간다니까 그래 라고 그냥 보냈나 봐. 그리고 2015년 1월 26일 집의 아파트로 돌아가서 시체 옆에서 잠이 듭니다. 죽은 거야. 그리고 자는 거야. 집에 오자마자 그 시체부터 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녀가 뭔가 두려워서 시체가 걸릴까봐 이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체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내가 여기 자기 본가에 왔는데 사람을 아무도 죽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짜증나. 빨리 집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해놓은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간 게 아닐까?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모리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특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경찰이. 그런데 경찰이 그녀가 도망갈세라 아무도 집에 없던 걸 확인했는데 다음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걸 알았는지 경찰은 그녀가 돌아온 날 다음날 새벽 일찍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는데 그녀가 집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를 끌고 경찰서에 간 거고 경찰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시체가 발견된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비단 이 시체가 발견돼서 그뿐만이 아니었어. 바로 그녀의 트위터였어. 제가 지금부터 그녀의 트위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그녀의 트위터를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인터넷상에 그녀의 블로그 사진들이 여러 장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그녀의 트위터 이름은 오우찌라는 트위터였어요. 밑에 아이디는 제가 입으로 읽진 않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2014년 5월 12일 날 업데이트된 거, 그 다음 거는 2014년 10월 1일, 그리고 그 다음 거는 2014년 11월 9일 날 이제 업데이트가 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통역해드리면서 그녀가 올린 글이 어떤 글인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2014년 5월 12일 날 업데이트된 이 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따이토 어머나이케도
死んでみたいとは考える。殺したい人はないけど、殺してみたい人はたくさんいる。死にたいとは思わないけど,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死んでみたいとは考える. 그렇지만 죽어보고 싶다고는 생각해. 殺したい人はいないけど,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殺してみたい人はたくさんいる. 죽여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죽고 싶진 않지만 죽어보고 싶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죽여보고 싶은 사람은 아주 많아.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메이다이 카프가 이엔이 야떼키다. 제가 이게 카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일단 메이다이는요, 나고야 대학을 뜻해요. 그래서 메이다이 카프가, 나고야 카프가 여러분, 그 카프라는 원리 연구회 동호회였던 것 같아. 동아리였어. 카프라고. CARP라는 동호회 이름이었는데, 그 동호회가 자기 집까지 왔다, 뭐 이런 뜻이야. 나고야 카프가 이엔이 야떼키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고야 대학에 있는 그 카프라는 동호회가 우리 집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트위터입니다. 入信ってどうやったらできるんだ? 今カプとエオバという2つのカルトから猛烈な勧誘を受けている. 이게 무슨 뜻이냐면 入信ってどうやったらできるんだ? 류신이 뭐냐면 입신, 입교 이런 뜻인데, 입신 약간 신앙적으로 어딘가에 들어갈 때, 그 신앙의 길로 들어설 때 그거를 류신이라고 한대요. 자, 류신 때 도야따라 데끼른다? 그 입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마 카프도 에오바という 2つのカルトから 지금 카프라는 거랑 그리고 그 에호바가 뭐냐면 여호와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카프라는 동호회와 그리고 에호바 여호와라는 두 개의 카르토가 뭐냐면 그 컬트 아시죠? 컬트, 그 약간 종교적인.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지금 나에게 모레츠니 아주 열정적으로 칸유어 우케테이루 가입하라고 나에게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카프토 여호와라는 그 두 가지의 컬트 종교가 나한테 지금 열정적으로 가입하라고 나에게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끝에 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한문이죠. 맨 끝에 있는 한문.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크 이런 거야. 일본은 이렇게 그때 웃는다는 표시를 W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WWW 크크크크 이런 뜻인데 이 와라 이것도 그냥 크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금 두 군데 그런 종교 집단에서 나한테 막 열정적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지. 흑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약간 좀 정상적인 그런 글은 아니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2014년 10월부터 하면은 아마 이 모리상이 아마 그때부터 이 여대생에게 들어오라고, 우리 종교 들어오라고 아마 이 10월 달부터 꼬신 건 아니지만 종교 활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자, 뿐만 아니라 그녀의 트위터에는 드디어 해냈어. 예. 이런 트위터도 있었대. 그런데 그 트위터가 언제 올린 거냐면 이 모리상이 죽었다고 발표가 난, 이 모리상을 죽이고 나서 살해를 하고 나서 올린 트위터라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어. 죽인 다음에 드디어 해냈어. 예. 이런 글이 올라온 거야. 그 트윗이 바로 2014년 12월 7일 모리상이 죽었다고 추정되는 그날에 올린 트위터였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자, 시신에는 몇 번이나 도끼로 내려 찍힌 흔적이 있었고 방에도 혈흔이 있었어.
그런데 이 모리상을 내려 찍은 그 도끼를 버려야 되잖아, 흉기니까. 그런데 버리지 않고 이 시체와 함께 고스란히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피가 묻은 도끼도.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그러면 대체 얘는 무엇을 하는 여자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의 프로필을 올려놓은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엔 이름도 적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프로필이 어떤 사람이 그녀에 대해서 조사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자기소개서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쓴 프로필이에요. 자, 일단 그녀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오우찌 마리아 라고 되어 있대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이름 어떻게 읽는 거야? 물어봤더니 아마 오우찌 마리아라고 읽는 걸 거야? 라고 됐어. 이름 오우찌 마리아. 그래서 뭐 부 있고, 그다음에 뭐 1995년 10월 5일생이고 혈액형은 A형. 그리고 뭐 단거 다 중요하지 않고 여기 취미가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 약품 콜렉을 하는 게 콜렉션. 약품들을 모아가지고 컬렉션 하는 게 자기 취미랬어. 그리고 여기 히토고토 한마디로 표현하면 와타시와 이걸 뭐라고 했는데 세이소데스라고 읽는 거래. 이게 한문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세이소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야 물어봤더니 나는 청순하다. 약간 이런 뜻이래. 자기 취미랑 생년월일 뭐 이런 뭐 졸업한 학교 무슨 부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어. 자기가 쓴 거야. 이걸 누군가가 캡처해서 올린 거죠. 저 여자 살인마가 설마 명문대생이에요? 네, 맞아요. 명문대생이에요. 자, 그녀는 독약이 너무 좋다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었대. 나는 있잖아, 약이 진짜 좋아. 난 독약이 너무 좋다? 그래, 그거 알아? 나 사실은 동물 실험하고 있잖아. 내가 만든 약품이 있어. 근데 내가 동물한테 한번 실험을 했는데 야, 그 반응 장난 아니잖아. 라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기도 했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또 추측을 해보는 거야. 혹시 얘가 독약을 너무 좋아했는데 도끼로 죽인 건 너무 뜬금이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혹시 모리상을 도끼로 찍어 죽이기 전에 약을, 자기가 만든 약을 먹여가지고 모리상을 독살하려고 했는데 모리상이 죽지 않아서 도끼로 찍어 죽인 게 아닌가. 그리고 혹시나 죽지 않았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또 머플러로 한 번 더 목 졸라 죽인 게 아닌가 라는 말들이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지. 경찰이 물어봤어. 너 왜 죽였니?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뭘 했는 줄 알아? 그냥 딱히 그녀에게 원한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자꾸 권유하는 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죽였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모리 토모코 씨는 기독교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종교 단체의 신자였대. 그래서 되게 열심히 종교 활동에 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던 중에 이 여대생을 만났고, 그래서 이 여대생한테 우리 종교 들어와라 라고 이제 조금씩 권유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름에서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우지 마리아. 사실 그녀도 기독교 카톨릭 학교를 나왔던 거야. 저도 약간 카톨릭 학교를 나왔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크리스찬이니까 미션 스쿨이라고 하잖아, 왜. 그래도 미션 스쿨을 나왔어. 그리고 나서 명문대에 입학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독교기는 해. 종파가 다른 거야.
원래 기독교 안에서도 되게 종파가 많이 있고 뭐 카톨릭 뭐 하나님 믿는 뭐 카톨릭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되게 막 많잖아, 종교가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같은 기독교였지만 종파가 약간 조금 달랐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 씨가 우리 종교 좋다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우리 같이 살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권유를 한 게 이 여대생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서 혐오감을 갖게 돼서 아마 죽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자가 우리가 얘기만 들으면 약간 좀 아웃사이더 아니었어요? 약간 조금 히키코모리나 어두운 막 어둠의 자식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아니야. 자,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가 다니고 있던 나고야 대학의 동아리에서 그녀는 분위기 메이커로도 활동을 했대요. 분위기 메이커였던 거야. 으아. 근데 그렇다고 맨날 막 이렇게 으악 떠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라면서 약간 리더십 있는 그런 여자였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녀라고 떠돌고 있는 어떤 영상이 하나 있어. 자, 그녀가 소속되어 있었던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였냐면 응원하는 동아리였어. 근데 응원이 우리 막 치어리더, 야 이런 치어리더가 아니라 약간 일본의 그 응원 방식이 있어. 하면서 되게 약간 남자들 같이 목소리 막 으아 딱 해서 남자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응원하는 게 있거든요. 각도 있게 약간 이렇게 탁탁탁탁탁 그런 응원인데,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 남자야. 근데 저도 목 쉬거나 목을 막 쓰면 남자처럼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함께 보시죠. 이 사람이 아니 이거 말고 이게 응원하는 거야, 응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고야 대학이라고 나와 있어. 나고야 대학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영상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영상을 따로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라고 이 범인의 영상이라고 되게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이에요. 영상이에요. 자,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한 일면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조용한데, 막 조용한 것도 아니고 되게 막 리더십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저렇게 하는 게 어때 하지만 되게 막 가볍게 차라이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좀 듬직한?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대. 자,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막 이랬던 적도 있었다고 지인들이 증언했어요. 그리고 지인들이 또 뭐라고 했냐. 자신이 알고 있는 약품의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대. 그러면서 나 햄스터 샀거든? 근데 내가 만든 약품을 한번 투입해봤어. 야, 근데 그 반응이 꽤 재밌다니까? 라면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약간 좀 그러니까 100% 약간 좀 정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내가 느꼈을 때. 여러분도 느끼고 있겠지만. 뭔가 좀 일반인과 다른 약간 그런 기질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지. 자, 또 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녀가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조그만 손도끼를 가지고 다녔다고도 했어요. 그런 증언을 했대, 누가. 중학교 지인들이. 그래서 경찰이 이런 지인들의 말을 종합해본 결과 이 여대생이 사실은 그 예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흉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들 기억하세요? 헐, 예수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 번씩 다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가시면 이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오음진리교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음진리교의 그 사단 단장이었지. 뭐라고 해야 되냐? 단장이라 해야 되냐? 회장이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은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이에요. 오음진리교라는 그 완전 사이비 종교 단체 대빵이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쓰야마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30명을 죽였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아키하바라 사건 알죠?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사건의 주인공인 카토 토모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 3개 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 교주였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녀의 트위터에 또 이런 글이 올라가는 거야. 오늘은 아사하라 쇼코가 체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쓰야마 30명 살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등과 같이 사건이 발생했던 일, 그리고 체포 날짜, 이런 것들을 막 통보하는 거야. 트위터에다가. 그러면서 이런 글도 있었어. 어떻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今日は 카토 토모히로 상の誕生日です. 미나상 이와이 시마쇼 라는 글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카토 토모히로 상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축하해줘요. 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대. 이 3명 다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녀는 이 살인마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 너무 좋아했대.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 얼굴 기억하나요? 이것도 유튜브 영상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 사람은 여러분 기억나요? 미성년자 살인사건이었잖아. 사카키바라 세이토라는 사건이었어. 그 범인이었고, 사실 여러분들 쉽게 아시려면은 고베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던 거지. 그런데 얘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 1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카키바라 세이토라는 이 범인, 이 고베 연쇄 살인 사건의 살인범도 같이 이슈가 돼요. 또다시 함께. 왜냐? 2명 다 10대였기 때문이지. 일본에는 여러분들 자꾸 제가 유튜브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영상에 유튜브 제 사이트에 가시면은 10대 사이코패스, 10대 살인마, 10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청소년기 때 살인, 범죄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바로 탈륨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탈륨을 저번 주 기묘한 이야기 때도 탈륨이라는 약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저께도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했을 때도 바로 이 탈륨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그녀도 그녀도 이 탈륨에 빠졌었어. 자, 그녀가 저지른 게 그냥 이 모리상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었어. 그녀는 사실은 학창 시절부터 계속 이런 살인 범죄를 꿈꿔왔던 여자였어. 2012년 6월 그녀의 동급생 친구에게 이 황산 탈륨을 담은 거를 보여줍니다. 너 이거 뭔지 알아? 한번 먹어볼래? 라면서 친구에게 한번 먹어볼래? 라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할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녀의 동급 친구들이 자꾸 컨디션이 나빠지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자꾸 나른해지고 헛구역질을 하고 앞이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야. 그러다가 어떤 한 여자 동급생은 학교를 쉬기까지 해.
학교를 휴학을 해버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죠. 그런데 검사 결과 뭐라고 나오냐? 의사로부터 혹시 뭐 이상한 거 먹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근데 검사 결과로는 약물 중독이라고 나오십니다. 어떤 약물이 원인 가능성이 높은데 짐작하시는 데 없으신가요? 그 여자 동급생은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약물에 중독된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급생 남자는요, 실명을 하죠. 아예 눈이 안 보여. 실명을 하게 돼. 그래서 일단 미야기 현 경찰은 시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혹시 이 탈륨을 산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학교와 주변 약국 등을 샅샅이 조사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탈륨이나 학교 주변에 의심스러운 물건을 산 사람이 없는 걸로 보아서 이 수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라면서 범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수사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센다이 시내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만 넓혔었더라도 아마 이 탈륨을 구입한 사람을 분명 찾아볼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경찰의 말은 샅샅이 조사했다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범인이야. 여러분이 탈륨을 샀어. 누굴 죽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동네에서 샀을 것 같아? 우리 학교 근처, 우리 집 근처 그 약국에서 내가 샀을까? 좀 멀리 나가서 그 옆 동네에 가서 샀겠지. 이거는 내가 누굴 죽여보거나 그런 생각도 안 해봤지만 이건 아마추어인 나도 알겠다. 그치? 근데 경찰은 그냥 그 동네, 학교 주변만 검색한 거야. 역시 그녀는 이웃 동네에 가서 그 탈륨을 구입한 거야. 옆 동네로 가가지고 탈륨을 구입했던 거야. 근데 경찰들은 용의자 미상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실 경찰들이 막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이 여자애가 잡히고 이 모리상을 살해하고 그녀가 탈륨을 갖고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녀가 다니고 있었던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약물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됩니다. 자,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약물을 구입한 걸 알고 있었대. 2012년 봄에 명문대에 들어갔고 고교 2학년상 그 동생이 한 명 있었대. 이 여자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동생한테 들은 거야. 아빠가. 얘 여동생이 그랬겠지. 아빠, 언니가 이상한 약을 산 것 같아. 막 독극물인 것 같은데 오빠 어떡해요? 여동생이 아빠한테 이른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그녀에게서 약을 뺏어가지고 너 경찰 가자. 너 안 되겠다. 아빠랑 경찰서 가자. 라고 상담을 하러 갔다고 증언을 했대. 하지만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몰라. 자, 그런데 그녀가 지금은 명문대생이, 그때 당시에는 명문대생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그 도약을 갖고 있었는데 그녀의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막 독극물 좋아하면 난 약품 좋아해요. 약품 막 집에다가 모아놓고 막 칼, 나이프 막 이런 거 막 모으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녀가 갑자기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약품이나 칼에도 왠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안심을 하신 거야. 아, 우리 딸이 이제 마음을 잡았구나. 이제 아빠 마음을 알았구나. 그런데 며칠 뒤에 아버지가 그녀의 주머니, 자켓 주머니를 우연치 않게 갖게 되는데 뭐가 있는 거야. 뭐지? 라고 아버지가 손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 이렇게 접는 나이프 있죠. 맥가이버 나이프 같은 그런 접는 나이프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었다라고 경찰에 증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비단 탈륨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녀는 사람을 한 손도끼를 항상 갖고 다녔고 그렇게 해서 누굴 죽여보고 싶다고 욕망을 갖고 있던 여자애였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햄스터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자기가 약품 실험을 했다라고도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그녀의 블로그 사진, 옛날 블로그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금 잔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옷을 보아하니 그녀가 항상 입고 다니는 옷과 비슷하고 보면은 조그만 햄스터 사진이 있어. 그 햄스터는 다 갈기갈기 다 찢어버린 거야. 해부를 해놓은 거야. 이 사진이 그녀의 블로그에 있었대요. 조그맣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그녀의 블로그라고 보이는 사진이 있었던 거야. 이거 지울까요? 햄스터야. 조그맣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경찰은 이렇게 말을 했대. 경찰은 이제 그녀가 그녀의 친여동생과 이렇게 주고받은 메일이 있는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그리고 검찰 측은 이렇게 발표했어. 검찰 측이 발표한 건 그녀가 그 자기 여동생이랑 이렇게 주고받았던 메일이에요. 人の人生を狂わすのは面白い. 내릴게요. 라고 되어 있었대. 人の人生を狂わすのは面白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인생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재밌어. 이렇게 되어 있었대. 이런 글을 막 썼었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 今のところ撮影未遂は何回あるけど未成年のうちにね、誰もいいから絶対殺してやるからね. 자, 今のところ撮影未遂は何回あるけど 지금은 살인 미수가 한 몇 번 정도 있었는데 미세네의 우찌니 내가 미성년일 때 誰でもいいから絶対殺してやるからね.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가 꼭 죽여줄게. 라는 거야. 지금 살인 미수가 몇 번 있었는데 나 미성년일 때 내가 미성년자일 때 아무나 좋으니까 내가 꼭 누군가 죽일 거야. 라는 그런 것도 있었대. 동생이랑 주고받은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그리고 그녀가 이 모리상을 죽이기 전에 그녀가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약품을 한번 먹였다고 했잖아. 그때 사실은 너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학교를 휴학한 여학생과 그리고 그녀가 준 그 약을 한번 먹고 눈을 실명한 그 남학생, 그 둘을 보면서 그 여자가 또 보고서를 적은 거야. 관찰, 실험지 같은 걸 그녀가 적은 거지. 그래서 그 관찰 실험지, 자기가 약을 먹이고 경과, 머리가 빠진다고 했다, 기력이 없어 보인다, 오늘 눈이 안 보인다고 한다, 이런 거를 적은 노트도 검찰이 압수했다고 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자, 그녀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이름이요, 성 우르술라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었던 거야. 센다이시에 있었고, 자, 그녀가 성 우르술라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때 만약에 경찰이 그녀가 탈륨을 먹여서 동급생의 눈을 멀게 하고 휴학을 하게 하고 이거를 알았다면 지금 이 모리상은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일단 이 사건이 경찰이 왜 무시를 했냐, 왜 조사를 잘했다고 했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12년 12월 성 우르술라 고등학교에 2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눈이 실명합니다. 그리고 진찰을 받죠. 그런데 결과가 황산 탈륨 중독 진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2012년 12월 피해자 남성, 이 아버지가 눈이 실명한 그 남성의 아버지가
미야기현 센다이 남부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신고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약을 먹은 적이 없다는데 이 약이 갑자기 중독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약물 중독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 2월 달에 상해 혐의로 피해 신고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상해 혐의로 피해 신고를 제출할 때 경찰이 이렇게 묻는 거야. 그 아빠한테. 혹시 그 아들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 혹시 없었나요? 라고 묻자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었대요. 아니 무슨 하얀색 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동급생들한테 한 번씩 핥아보라고 시켰던 그 여자애가 한 명 있었다던데 아 그 여자의 이름이 뭐더라? 라면서 그녀의 이름을 그 경찰들에게 전했대요. 그런데 이 경찰들도 알고 있었고 이 경찰이 그 경찰 계장한테도 말을 했었고 그리고 경찰서의 형사 1과장까지 알고 있었대. 그 수상한 여고생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도 알고 있었대.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런데 이 아빠가 경찰에 상담하러 갔던 경찰서랑 그리고 그 조사하러 학교나 그 주변을 조사하러 갔던 그 경찰서가 달랐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어떤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에 의하면 아버지가 상담을 했던 경찰서 그리고 조사를 직접 갔던 경찰서랑은 다른 경찰서였대. 근데 어쨌든 이 경찰서 서로 연락을 막 주고받고 막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긴밀하게 자세하게 뭐 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뭐 그쪽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된 거야 사건이. 사건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성 우르술라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안에서는 마약이요? 그런 거 마약 중독 이런 거는 저희 학교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 그리고 경찰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야기현 내 약국에서는 탈륨 구매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이미 했고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경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 이름은 그 실명된 아이의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이름, 이상한 여고생이 있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여고생을 청취하지도 않았어. 조사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탈륨 판매한 약국도 사실은 조사하지 않았대. 그리고 진술조서, 그리고 수사 보고서도 쓰지 않았대. 현경 본부에다가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거 깜빡 잊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과장 그리고 서장은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자, 모리상이 죽기 전에 자, 그녀와 나눴던 대화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녀가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리상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스 쯔모리 나노? 나 죽일 거니? 그래서 제가 하이, 네. 모리상이 이렇게 말했죠. 도우시테? 왜? 그래서 제가 히토 코로시테 미타카타 그냥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거든요. 라고 말했고 모리 씨는 쓰러졌죠. 라고 그녀가 재판에서 진술한 거예요. 이 재판은 제2회 공판이었고요. 2017년 1월 18일에 이루어진 공판이었대요. 자, 그리고 그녀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까지 말을 했대요. 직견 결과として記録を残すため4から5枚ぐらいの写真を撮影した. 실험 결과로 실험이라고 표현해 여자애는.
실험 결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4장인가 5장 정도 사진 찍었죠. 사진 촬영했어요. 여기서 사진 촬영한 게 뭐겠어. 모리상의 시체야. 이걸 재판에서 할 때 말을 했대요. 자, 그녀가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트위터, 그 트위터 사진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야 진짜 얘. 아까 그녀가, 이게 다 보이시나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고노히 코로시다라고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 트위터를 쓴 날 죽인 거야. 이거. 이거는 빼고 이거. 쯔인이 야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이 알았던 거. 모리상을 죽인 뒤에 바로 쓴 트위터가 이거야. 결국 해냈어. 결국 했어. 이런 뜻이야. 이게 죽은 날 쓴 거. 그리고 이건 전에 썼던 트위터 기록들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다이 출신 너 쉽게 슈때 마다 이나인다요나. 이게 뭐냐면 명문대 출신 서영수는 아직 없지. 다음. 마전이 나리타 그때 호흡기대 소라오 터브렌쇼 시댔다. 마녀가 되고 싶어가지고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나는 연습을 했었어. 해시태그 해놓고 뭐라 했는지 알아? 쿠로레키시라고 되어 있는데 쿠로레키시가 뭐냐면 흑역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거. 난까 고레마데노 진세요 후리카에르と神様がふざけて自分を作ったとしか思えない. 이게 뭐냐면 난까 고레마데노 진세요 후리카에르と 약간 뭐랄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카미사마가 신이 지분모 후사케때 지분모 츠쿠다토 시까 오모에나이. 신이 나를 그냥 장난으로 나를 만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왜 드라마 보시면 여러분 그런 남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후사케때를 넣을까요? 막 후사케나야 돼요. 막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장난하지 마. 뭐, 너 지금 난 장난하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내 인생을 그냥 막 만든 것 같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아. 라고 한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토리아이즈 清掃になるよりも先に社会的容疑者になる必要があると気づき始めた. 토리아이즈 일단 세이소니 나르 요리모, 세이소니 나르 요리모가 뭐냐면 청초하게. 아까 프로필에 청순, 난 청순하다, 난 청초하다 이런 뜻인데, 청초하게 되는 것보다 사키니 그 전에 사카이테키 오이샤니 나르 시치요가 아루또 사회 적응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기즈키 하지했다. 깨닫기 시작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청초하게 되는 것보다 그 전에 사회 적응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깨닫기 시작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적응자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아마 본인도 자기가 약간 조금 사회 부적응자, 약간 좀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쵸? 아까 제가 읽어줬던 거예요. 死にたいとは思わないけど死んでみたいとは考える. 殺したい人はいないけど殺してみたい人はたくさんいる. 내가 죽을래, 나 죽고 싶어 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한번 죽어보고 싶다, 죽어보고는 싶다 라고는 생각해.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죽어보고는 싶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죽일 거야.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죽여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런 글들을 트위터에 계속 올린 거야. 5월 12일, 10월 16일, 11월 5일, 11월 8일, 11월 5일 그리고 나서 이제 모리상을 죽인 날 찌인이 얕다. 결국 난 해냈어 라고 남긴 거죠.
자, 그리고 그녀가 체포된 뒤에는 아이치형에서 체포된 뒤에 이제 그녀가 탈륨을 갖고 있었고 이녀가 약물약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엮여 있다라고 생각한 경찰들이 물어본 거야. 그런데 결국 그녀가 또 자백을 합니다. 네, 맞아요. 2012년 5월인가 그때쯤에 제가 애들한테 탈륨 먹였어요. 그때 안 잡대요. 하면서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나 아니면 소년의 지인들이 아니 너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얘를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이타미야 신지라고 있어. 내가 본명까지 찾아갔어. 이타미야 신지가라가 누구냐면 미야기 환경 수사 1과장이었어. 이 이타미야 신지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타미야 신지가 뭐라는지 알아? 아, 수사관들은 의도적이 아니라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좋은 그런 조사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사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일부러 까먹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아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기억이 좋은 조사원도 있고 기억이 나쁜 조사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어이가 없지만 화가 나지만 어쩌겠어요. 일본 경찰이 이런 걸. 자, 그래서 카오쿠 신문이라고 있어. 그게 미야기현에 있는 주요 그 지역 신문이었나봐. 카오쿠 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카오쿠 신문에서 독곡물, 황상탈륨, 동급생 2명을 먹이고 살인 미수 혐의 이 나고야 여대생이 체포 살인 혐의로 체포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이제 막 신문으로 난 거야. 그 지역에서. 이 여자가 미야기현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미야기현 출신 거기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타이틀이 뭐였냐면 탈륨 사건 약국 수사 미야기 현경 처분 이대로 충분한가? 이렇게 이걸 타이틀을 한 거야. 왜냐면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경찰이 탈륨 루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아니 저희는 진짜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약국에서는 탈륨을 사갔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2012년 12월 그리고 2015년 1월까지 센다이 시내에 독극물을 취급하는 모든 약국 총 94점 94점의 약국에서 경찰에서 이렇게 조회가 있는 전화가 있었나요? 취재가 왔었나요? 조사가 왔었나요? 라고 물었는데 약 70%가 64점의 가게에서는 그 약국에서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30점 그 나머지 가게들에서는 기억 안 나는데 기억 못하겠는데요 라거나 혹은 답변이 없었거나 혹은 부재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진짜 탈륨 판매 내역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는지 조금 더 크게 조사해봐. 어떻게 했냐면 약국에 조사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려줬어. 경찰이. 저희는 그 약국에서 분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타마야 신지라는 이 현경 수사 1과장이 2015년 6월 1일에 그 신문 취재에 이렇게 대답한 거야. 기초 수사 단계에서도 도시의 대부분의 약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코우치 이즈미라는 본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수사에 빠진 약국은 없습니다. 수사에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자세히 조사를 해봤어. 이 신문사에서 그럼 어디 약국인지 이름 한번 대주시죠. 하고 그 이름을 듣고 나서 그 약국에 간 거야. 이 신문사가. 근데 그 약국이 전국 체인점 약국이었던 거야.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어. 전국 체인 담당자한테 경찰에 혹시 여기서 조사를 나왔냐 그랬더니 저희 현 내외 점포에 대한 이력 조회는 없었는데요. 라고 단언합니다. 그런 조회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카오쿠 신문사는 현 약사회 그리고 독극물 협회 등등등 현내 업계의 5개의 단체에서도 이걸 물어봐요. 경찰에 조사가 있었습니까? 경찰에 조사가 있었습니까? 경찰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미야기 현경에서의 조회에는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안 한 거야.
그 현 약사의 임원이 이렇게 말을 하죠. 독극물을 판매한 가게는 절대적으로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약국에서도 그 조회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약사회 임원이 그렇게 말을 했어. 대박이지. 그래서 경찰이 이 약물 사건으로 해서 이 그녀를 미리 체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이 모리상이 죽을 일도 없었을 거야. 그치? 헐. 이거를 또 내가 가지고 구해왔지. 그래서 아까 응원할 때 그녀의 사진인데 뭐가 그녀인지 이거는 확실히 그녀야. 이거는 확실히 이 사진은 확실히 그녀인데 많이 닮기는 했어. 어쨌든 이렇게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자. 이 영상을 제가 구해서 왔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녀가 체포 당시 찍혔던 영상이에요. 어쨌든 이 모리상을 죽인 다음날 센다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간 그 본가로 돌아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센다이에 뭐 고로세를 또 못다. 센다이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갔죠. 자, 그러고 이렇게도 말해. 자기는 무죄라고 말을 해요. 나는 무죄라고.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고 말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했대. まだ人を殺したいと浮かんでくるけど 治療を始めてから少なくなった. 아직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치료 시작하고는 그런 생각하는 거 많이 적어졌어요. 라고 말을 했대. 자, 그리고 나서 2017년 1월 16일 제1회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녀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할 때 그녀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일단 그녀가 한 말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뭐라 그랬냐면 目的は観察されて殺人ではない。毒物の後、焼死体を見たい。殺された後を観察したためです. 목표는 관찰이지 살인이 아니에요. 독고미를 먹인 뒤에 그냥 그 사체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살해당한 뒤에 그 시체를 관찰하기 위해서 죽인 거라니까요. 무죄가 무죄라고 우기는데 그런 사람을 죽인 거야. 근데 죽인 건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죽인 게 아니라 내 목표는 관찰하기 위해서 죽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야. 제가 그 재판 영상을 한번 뉴스에 나왔던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まだ人を殺したいと思うこともありますが、頻度は減りました。人を殺さない自分にな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などと述べました. 뭐라고 하냐면 그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빈도는 많이 줄었어요. 人を殺さない自分にな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などと述べました.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제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게 됐대. 조금씩 그게 변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낀대. 그렇게 재판에서 말했다고 일본 뉴스에서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보시죠. また森さんの殺害について人が死ぬところを見たかった。犯行後に森さんの写真を撮りました。実験記録として残したかったからですなどと動機や犯行の状況を淡々と述べました.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 모리상을 죽였다. 근데 그 시체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다음에 모리상의 사체의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건 경위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지. 왜 그런 걸 남기고 싶었지? 왜 그런 걸 보고 싶었지?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제가 결과를 정리하는 걸 어디서 좀 구해왔어, 또 이거. 제가 만들어서 한번 와봤는데요. 이게 뭐가 되는지 제가 한번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써있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쿠르테르케도, 그리고 밑에는 요우치다케도, 그리고 여기는 세끼닌 노력과 아르. 미쳤지만, 쿠르테르케도 미쳤지만 제정신이 아니지만, 요우치다케도 약간 유치하지만, 약간 좀 유치하지만, 유치하고 좀 어린, 생각하는 게 조금 미숙한 아이지만, 그래도 세끼닌 노력과 아르. 하지만 책임 능력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2015년 보이시죠? 2015년, 2016년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뭔가 이렇게 뭐가 적혀 있어. 불화자가 한문으로 여러분 불화자 아시잖아. 뭐가 불화자가 적혀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뭔 줄 알아? 사실 그녀가 탈륨 그리고 모리상을 도끼로 살해하고 목 졸라 죽이고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야. 뭐가 있었냐? 이 여자가 불을 지릅니다. 2014년 12월 달에 센다이에 있는 한 민가에다가 8월에 불을 질러요. 방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를 잡고 난 다음에 이 방화를 한 게 얘구나라는 걸 알아서 미야치 양형경찰 합동수사본부는 11일 날 기물파손, 화염병 처벌 및 위반 혐의, 법 위반 혐의로 얘를 추가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모리상의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탈륨으로 독극물 그 독살하려고 했던 그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얘가 방화를 저질렀던 거, 그것까지 기소가 3가지가 된 거야. 한꺼번에 다 까발려진 거지, 제가 전에 저질렀던 것들이. 그런데 화염병을 두고 또 누굴 죽이려고 했냐면 66세의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면서 왜 너 거기다 또 화염병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니? 그랬더니 쇼시타이を見たかった. 쇼시타이가 뭐냐면 불타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야. 불타 죽은 시체를 보고 싶었었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 정신이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죽은 걸 보고 싶었대. 얘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 사람이 죽은 뒤에 시체가 궁금했어. 불에 왜 타 죽였니? 그냥 불에 타 죽은 시체가 보고 싶었어. 계속 이런 식인 거야, 얘는. 여기 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5년 5월에는요 같은 중학교 동급생 여자친구한테 황산칼륨을 먹입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7일 같은 동급생 남학생에게 탈륨을 또 먹여요. 그리고 한 명은 학교를 휴학하고 한 명은 눈이 실명하죠. 그리고 2014년 8월 66일 여성의 집에 불을 붙이려 했고 12월 달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2014년 12일 모리상을 도끼로 몇 번이고 찍어 죽이고 나중에 머플러도 목 잘라 죽입니다. 이게 이 19살짜리 여자애가 지금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났던 범죄들이야. 믿겨져요? 자, 그녀는 진짜 누구라도 좋았던 걸까요? 동급생은 왜 선택했는지, 왜 할머니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자, 이 사진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원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여자같이 나왔지. 결국 그녀는 2017년 3월 24일 나고야 지방법원은 그녀에게 어떤 형량을 내리냐, 바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이니까 얼마 안 된 거야, 이 재판 판결이 나온 지가.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지금 감옥에서 썩고 있겠지. 자, 오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체를 보고 싶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우리 일반인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19살밖에 안 된 인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저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로